아침 햇살이 화장대를 비추며 럭셔리 화장품들 사이에 놓인 한 기기가 눈에 띕니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물건이죠. 열 손상 없이 모발을 살려준다는 약속. 가격표 따위는 아예 보지 않게 만들었던 그 헤어드라이어입니다. 오랫동안 비싸도 다이슨을 사야 한다는 말은 가전시장의 불문율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그 화장대를 보면 매끈한 다이슨의 실루엣에서 예전 같은 독보적인 아우라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전업계의 에르메스 혹은 애플이라 불리며 무선 청소기 시장의 90%를 독점했던 다이슨이었습니다. 다이슨을 쓴다는 건 단순한 청소 도구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가정에서 계급을 나누는 신분증이나 다름없었죠.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 날개 없는 선풍기 같은 혁신으로 무장한 이 붉은색과 보라색의 제국은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위대했던 혁신의 아이콘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찾아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죠. 도대체 어쩌다 세계적인 리더가 비싼 예쁜 쓰레기라는 조롱을 받게 되었을까요? 무적의 요새 어디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걸까요? 다이슨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절대적인 질서를 누렸던 2010년대 중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그들은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점유율이 0에서 거의 90%까지 수직 상승했으니까요. 100만 원짜리 청소기가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다이슨은 그 비싼 가격을 압도적인 기술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돈값을 할까? 라는 소비자의 의심을 최고를 소유했다는 자부심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독점의 시대 속에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오만이 첫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갑자기 충성 고객들 사이에서 분노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장난 다이슨은 사실상 일회용품이나 다름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2023년과 2024년 사이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다이슨 서비스 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도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간단한 수리조차 몇 달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을 수리하려면 새 제품 가격의 70%에 육박하는 비용을 내라는 경우가 허다했죠. 제품은 명품일지 몰라도 사후 서비스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된다는 걸 소비자들이 간파한 겁니다. 이런 신뢰의 붕괴는 결국 충성 고객들이 브랜드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이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한 전기차 프로젝트가 그 시발점이었죠. 무려 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2019년 말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전적 손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던 회사의 혁신 엔진 자체가 꺼져버린 겁니다. 전기차 실패 이후 혁신 기술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다이슨의 행보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획기적인 신기술 대신 색깔놀이나 한정판 마케팅에만 매달리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썼으니까요. 시장을 뒤집던 파격적인 변화는 사라지고 흡입력을 아주 조금 개선하는 식의 소소한 업데이트만 반복되었습니다. 다이슨의 혁신이 멈칫하는 사이 굶주린 경쟁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며 그 빈틈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인 샤크닌자는 반값에 대등한 성능을 앞세워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아갔습니다. 한국에서는 LG와 로봇 청소기 강자 로보락 같은 기업들이 다이슨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한편 드림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등장해 훨씬 싼 가격에 다이슨 성능의 80%를 구현해냈습니다. 이런 저렴한 차이슨들이 보급형 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면서 프리미엄을 외치던 다이슨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한때 90%에 달했던 다이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24년 기준 고작 10%대로 추락했습니다. 절대 독점의 시대는 끝났고 다이슨은 이제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도 이런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최근 본사의 세전이익은 40% 넘게 급감했죠. 이익이 13억 파운드에서 겨우 9억 파운드 수준으로 떨어졌으니 프리미엄 전략의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모터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격차는 좁혀졌는데 다이슨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는 거의 사라졌는데도 다이슨은 여전히 가격표에 혁신 비용을 얹어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괴리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공기정화 헤드폰 다이슨 존의 출시였습니다. 120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가격과 기괴한 디자인은 전 세계 테크 리뷰어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이슨은 그걸 혁신이라 불렀지만 시장은 독창성에 대한 집착이 낳은 괴작이라고 불렀죠. 이제 소비자들은 다이슨이 삶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그저 특이한 모양 만들기에 집착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다고 느낍니다. 수익성이 악화되자 제국 내부에는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위험한 길, 바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택한 것이죠. 2024년 7월, 다이슨은 영국 본사 직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1000명을 즉시 해고한다고 발표해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영국 전체 인력의 약 28%를 잘라낸 이 조치는 무너지는 재정을 붙잡기 위한 처절하고도 공격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천재 발명가들의 집단이라 자부했던 회사가 결국 비용 절감에만 목매는 뻔한 기업으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숙련된 기술 인력이 대거 이탈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다이슨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샤크나 드리미로 곧장 이직해버렸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은 짐을 싸면서 다이슨의 영업 비밀과 기술 노하우를 고스란히 챙겨갔고, 이는 주요 브랜드 간의 기술 격차를 순식간에 좁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쟁사들은 다이슨과 맞먹는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가격은 기존 프리미엄가의 3분의 1에 불과한 제품들을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샤크닌자의 매출 성장률이 다이슨을 3배나 앞질렀다는 통계는 과거 시장의 제왕이 마주한 굴욕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때 다이슨을 산다는 건 기술 혁명에 동참하는 자부심이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푸대접을 견디면서까지 그 이름값을 지불해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직 마케팅으로만 쌓아올린 프리미엄의 성벽은 기술 평준화와 엉망이 된 고객 서비스라는 파도 앞에서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장의 포식자가 아닌 다이슨은 이제 물걸레 청소기와 새로운 뷰티 가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뒤늦은 후발주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제국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그들은 서둘러 워시지원 물걸레 청소기를 출시하고 에어랩 뷰티 라인업의 모든 마케팅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물걸레와 로봇 청소기 시장은 이미 LG, 삼성, 그리고 중국 브랜드들이 꽉 잡고 있었기에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과거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다이슨은 경쟁사들이 이미 거하게 차려놓은 밥상에 뒤늦게 숟가락 하나 얹으려 애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모두의 로망이었던 에어랩조차 틱톡에서 유행하는 반값 수준의 저렴이 제품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똑똑해진 요즘 소비자들은 단지 브랜드 이름값으로 수십만 원을 더 쓰는 것보다 가성비 좋은 대체품을 고르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터진 최악의 애프터 서비스 대란은 결정타가 되어 다이슨을 비싸게 주고 사서 후회하는 애물단지로 전락시켰습니다. 다이슨 코리아의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30%나 급감했고, 이는 한국 진출 이후 사상 초유의 역성장이라는 뼈아픈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이슨의 몰락은 기술 독점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를 무시한 프리미엄 전략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